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이목이 요즘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함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준비 상황과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무주가 원래 반딧불이, 청정, 환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태권도의 성지?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당연합니다. 네. 태권도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태권도원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 예. 선수권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에서 열리면서 한 번 더 무주군이 도약할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러시아 첼레반스키에서 무주 개최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렇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우리 무주군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도 이제 준비 네.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회가 네. 긴장하실 텐데 우리 주민분들도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분들하고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최하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는 네. 태권도로 해서는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태권도원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축제장으로 좀 승화를 시키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손님을 맞은 준비의 주인도 되고 네네. 또 관객도 되고 네네. 예, 또 대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봉사자도 네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단히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바로 태권도원에서 펼쳐지잖아요. 예. 태권도원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태권도원을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태권도원 어떤 곳입니까? 태권도원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네. 태권도 성지를 포방하면서 만든 국립 태권도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2014년 4월에 개원을 해서 네.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9월에 정식적으로는 개원을 했습니다만은 국립 태권도 박물관, 네. 또 체험이나 뭐 수련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세계 태권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전용 공간, 그렇죠. T1 경기장으로 그렇죠. 네. 4,500석 규모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경기장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뭐 상징지구나 이것은 안 됐습니다만은 또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은 전망대 네. 뭐 이런 시들이 쭉 있죠. 상징지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예. 상징지구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국비까지 선생님 확보하셔가지고 비용은 다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네. 사실은 수용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걸로 풀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안호영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특히 우리 정세균 네네. 의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176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렇죠. 가운데 그동안에 약 100억 정도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26억은 우리 성금으로 그동안에 그렇죠. 모았고 또 대태협에서 20억 또 국기원에서 30억 네. 100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국비를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하고 우리 무주군이 네. 반반씩 또 이렇게 부담을 해서 30억 만들어서 100% 이렇게 네. 사업비를 마련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자치단체장 분들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국가 예산 확보에는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왔는데 그때 군수님이 좀 지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최근에 또 특교세 지원도 받으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달 13일 날 네. 우리 홍윤식 장관께서 태권도원을 방문을 해 주셔서
이제 태권도 현황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또 말씀하신 대로 현안 사업이 있어서 지금 태권도 대회를 치르기 위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태권도 대회 관계자 또 네. 봉사자 네. 이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곳하고 거기서 이제 무주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통나무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WTF 세계 태권도 연맹 그 관계자들 207개국이 전부 다 오시니까 그렇죠.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그것은 또 우리 무주 읍내에 있는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설이 미비해요. 그렇죠. 그래서 총 28억이 들어가는데 17일 날 15억이 네네. 확보가 돼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총회 때는 차기 그 총재 선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예. 근데 세계 태권도인들이 다 모여서 그런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데 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설 비용을 좀 요구하셨던 거고 예, 또 이제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15억 원의 또 국비도 확보를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궁금한 거는 태권도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인재 육성이에요. 예전에 그 아시아드 게임을 개최하고 나서 무주가 뭐 스키나 그런 겨울철 운동 도시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태권도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 인재 육성에 어떤 좀 힘을 쏟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태권도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청소년들, 네. 특히 학생들한테 6억여 원을 1년에 투입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학생 그 태권도 시범단 운영도 하고 네. 있고요. 31명 정도 돼요. 아, 그 31명이나 예. 많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태권도 시범단 학생들이 국내에 네. 이렇게 시범단 공연도 하고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우리가 육성을 했어요. 그렇죠. 2007년도부터 육성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돼서 네네. 이제 진학을 또 해야 네. 되고 또 태권도 선수로 커가기 위해서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6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었는데 네. 이 학생들이 한 체대에 2명, 용인대, 네. 뭐 우석대, 전주대 이렇게 해서 네네. 6명이 전부 다 진학을 하게 됐어요. 태권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학과로 진학을 예.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네. 축하한다. 아,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10명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됐는데, 예, 그 시범단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청소년 대표 상비군도 네네네. 선발이 돼서 네.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기원이나 대태협의 시범단으로 또 활동을 하기도 네네. 하고 이래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오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꾸준히 네. 저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 군민들이 함께 키운 인재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무주군의 앞으로 자랑이 예, 될 예. 수 있고 예, 태권도 예. 성지를 지키는 훌륭한 또 버팀목 인재들이 될 수 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무주가 깨끗한 무주, 돈 버는 군민을 만들겠다. 예. 그 깨끗한 무주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돈 버는 군민 참 그 특이한 네. 슬로건이다 싶은데요. 자,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7차 산업화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 사실 맞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녹화 전에 군수님이 이거 내가 만든 말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6차 산업은 요즘에 많이 들어봤는데 7차 예. 산업화 좀 예. 생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실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거든요. 그게 이제 군정방침으로 정해서 네. 자연도 깨끗하지만은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네네. 부정부패하지 말자. 네. 그런 뜻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주가 좀 어렵게 사는 곳입니다. 사실 750만 명이 다녀가시는 무주지만은 네. 참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자 되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그렇게 포병을 해서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6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네. 무주만의 7차 산업. 원래 7차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6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의 실현을 네. 연계선상으로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차 산업화가 무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것을 융합해서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것이 네. 었다고 그런다면은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공동체 아, 예. 예, 하면은 우리 무주만의 7차 산업화가 된다. 네네. 이렇게 제가 신년사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6차 산업이 1차 산업, 예.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을 6차 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거기에 무주군은 하나 더 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그렇습니다. 활성화하는 것까지가 예. 7차 산업화다 그렇게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 농촌 지역의 그 현실이긴 합니다만 고령화 또 인구의 감소 7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많이 소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좀 해소할 생각이세요? 우리 무주도 65세 이상이 작년 말로 해서 30%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화합이 중요하다. 네.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좀 뭉쳐야 된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7차 예. 산업화의 공동체 맞습니다. 부분하고 또 그게 연계가 되네요. 연계선상이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면은 또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네. 경쟁력이 생기면은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또 네네. 그러면서 또 정도 생기잖아요. 네네. 저는요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공동체 의식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정이다. 네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되고 지역을 키우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뭐 적다, 뭐 어른들이 많다 이런 건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 네네. 이제 우리가 이 동력만 받으면 공동체 제가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것만 받는다 그런다면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네네. 또 자신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는 당면한 현실이긴 하고 그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위축되고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자존감을 우선 세워서 우리가 정으로 뭉쳐서 공동체부터 회복을 그렇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군정의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사실 40년 동안 그 농민운동, 농업운동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에 대한 사실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에 도농 간의 격차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 47년 농촌 활동을 네네. 시작한 지가 69년 12월부터 했으니까요. 참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군수가 됐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이 농업 네네. 문제가. 네. 그러나 저는 우리 무주는 산간 지역이지만은 또 기후 특성이나 또 이런 경쟁력을 고려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는 천마, 그렇죠. 사과, 네. 또 뭐 비가림 토마토, 네. 또 뭐 이렇게 또 고냉지, 여름딸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네. 이것은 전부 다 저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득도 뭐 1억 이상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블루베리, 또 뭐 아로니아, 뭐 오미자 이런 네. 것을 전략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수도장만 하는 곳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략 품목으로 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그 친환경 인증이나 또 GAP라고 하는 인증을 좀 네네. 확대를 시키고 네. 또 친환경 자재나 또 아니면 객토, 네네. 땅심을 살리기 위한 네네. 객토, 또 뭐 우렁이 농법 등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외에도 좀
이 농산물을 팔로 그렇죠. 걱정 없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되도록이면 생산하고 네. 유통은 네. 우리 군이나 농협 뭐 이런 조직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런다면은 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무주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를 넘어섰잖아요. 최근에 사실 노인 일자리 발대식도 가지시고 노인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또 발대식 한 것도 잘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무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노인 일자리나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많이 합니다. 뭐 배 정도가 아니라 네네. 어느 시군의 배 정도가 아니라 몇 배 하는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 뭐 돌보미 사업이나 네. 또 뭐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 또 그 공동 홈 생활을 하는데 네네. 이런 거, 또 농민 어른들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안전보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건전하고 건강하고 뭐 또 소득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그 눈에 띄었던 사업이 바로 노인 돌봄 사업인데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노인 돌봄 사업이라고 하면 아니면 사회복지사 전문가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돌보는 건데 무조건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아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게끔 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게끔 하는 매칭하는 그런 노인 돌봄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무주 성주 구간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의미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타에서 아예 제외된 그때 상황, 교수님 좀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속상해요. 예, 예.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왜 과연 지금도 지역 차별하는가? 네네. 이게 원래가 새만금에서 포항 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무주하고 대구간만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번에 성주와 대구간만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타.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 예.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바로 역차별이다. 네. 이 동서화합은 물론이거니와 이 동서를 잇는 교류의 그런 순환교통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그래서 뭐 인적, 물적, 문화 이런 자원을 이렇게 유통망을 구축해서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네, 그렇기 그 때문에 남북 간의 도로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네. 동서 간의 도로는 구축되어 네. 있지 않아서 뭐 말로만 새만금 하는데 포항에서 새만금을 온다 그런다면 다른 도로를 연결한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정치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최근에 들어서야 정치권이 좀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또 우선 그 예로 우리 무주가 지금 무주 IC에서 네. 태권도와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대회를 치르는데도 선형 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8억을 들여서. 네. 그런데 4차선 확포장 사업이 4차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네. 1,380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예타에 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것도 푸른 겁니다. 그냥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될 수 없는 거지만 된 것처럼. 예,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화진 지사님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네.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다 함께 애를 쓰고 계신다. 네네. 예로 들면은 뭐 영호남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화합천에서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네. 전번 2월 9일이라도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하고 관련해서 공약을 그렇죠. 한다고 하는 것도 네. 빨리 서둘러서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문제 하나만 더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동북권 소외론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까지 예, 6개 예. 동북권 전라북도 안에서도 또 차별을 받고 있다,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동북권 소외론이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무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가 또 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 동북권 특별회계도 2020년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답을 드린다고 그런다면은 이거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연장해야 하는 된다? 겁니다. 네네. 그래도 이 과거 무진장 임순남 지역이 소외받았던 것을 네. 이것으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무주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그 앞에 뭐 소외받은 얘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마하고 관련된 것을 했다고 한다든지 또 관광 기반 시설을 했다고 그런다든지 이런 거 굉장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얼마 정도나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또 특별회계가 규모가 3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얼마 연장,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특별회계가 더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 동부 산악권 지역의 단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 시장이 이제 그 회장이 돼가지고 네. 6개 지자체가 이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 없이 계속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우리 저기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시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네. 이 지자체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지사님께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용역에 도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티브루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식적인 경기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무주가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되고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또 마을로 가는 축제가 공동체 회복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발한 판로 개척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농특산물 200억 매출 신화도 이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무주의 도약을 지켜봐 주시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국민 실현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환경, 여기에 태권도인의 성지로까지 자리매김한다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농민이라고 하는 무주군의 다짐 또한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 우리 동네 소나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